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봅시다. 3월 내내 4월이 되면 반등할 거라고 했죠. 괜히 두고 보라고 안 하죠? 다시 일봉 차트 봅시다. 아주 그냥 갭으로 올렸네요. 그렇게 구름이 얇아지는 탈출 구간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보이죠. 비웃듯이 61선도 한 방에 회복을 해주었고요. 한동안 실적선인 61선이 깨졌던 것은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실적 불안감이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오스틴 공장이 가동을 재개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과 스마트폰의 호황을 이어가고 있으니 61선이 깨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금요일 반등만 봐도 증명해주네요. 뻔한 거죠. 솔직히 61선이 깨졌다기보다는 주가는 가만히 있고 61선이 캔들을 뚫고 올라온 형태였기 때문에 딱히 신경을 안 쓴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좋죠? 그동안 침체되었던 메이저의 수급도 바닥에서 쌍끌이로 들어온 것도 좋았죠? 수급 강도도 상당했군요. 좋네요. 이거 정말 봄이 오려나 보죠? 대체로 좋은 신호들이 보이니 방심하지 않도록 큼을 잡아보도록 할까요? 윗꼬리가 짧지 않게 달린 것을 보면 다소 저항을 받은 흔적이 있네요. 그리고 갭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기준선이 위치한 83,000원대를 한번 터치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염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선 구름이 다소 두텁기 때문에 지금처럼 구름이 얇아지는 구간을 잘 노려서 탈출에 성공하길 바라봅시다. 다음 주 1분기 실적 발표죠? 9조가 나오든 10조가 나오든 1분기는 과거입니다. 1분기 실적은 그동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지겨운 조정을 받았죠. 여전히 업황이 좋고 1분기 실적이 앞으로 이어질 미래의 실적에 비하면 바닥일 가능성이 있으니 이제는 미래의 실적이 주가에 반영될 차례네요. 김떡상이 맨날 아름다운 조정이라고만 하니 비아냥거리는 분도 계셨는데요.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겁니다. 그동안의 조정은 정말 아름다웠고 이제는 지금의 탈출 구간을 발판 삼아 아름다운 상승을 만들어낼 겁니다. 3개월 동안 이어진 조정이었으니 설마 이제 와서 지금 사도 되냐고 물어보는 분은 없으시겠죠?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홀딩 SNS택은 멤버십 회원님들께 최근 바닥이라는 의견을 드리자마자 어제 7% 급등이 나왔네요. 솔브레인은 30만원 아래에서는 줄곧 매수 의견만 드렸는데 얘도 어제 5%가 넘는 급등이 나왔고요. 작년 10월에 매수를 했던 한국금융지주는 최근에도 매수와 홀딩 의견만 전했는데요. 얘도 어제 5%가 넘는 급등이 나왔군요. 원희가 EPS는 4만원대 매수 의견을 전했죠. 역시 물리면 떡상이네요. 이미 2배, 3배 수익을 실현 중인 LNF는 최근 바닥에서도 매수 의견을 드렸으니 김떡상 정말 제정신 아니네요. 물리면 떡상하는 모세의 기적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삼성 SDI를 살펴봅시다. 삼성 SDI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24% 증가, 영업이익은 63% 증가한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올해 경신할 전망이네요. 폭스바겐을 비롯해 유럽 완성차 기업들이 잇따라 각형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 데다 하반기 차세대 배터리 양산을 앞두고 있어 삼성 SDI를 둘러싼 환경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좋죠? 특히 삼성 SDI는 연내 헝가리 공장에 약 1조 원을 투자해 각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2배 늘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연내 헝가리 이 공장도 착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언급한 차세대 배터리를 가볍게 소개를 해볼까요? 삼성 SDI의 차세대 배터리 젠5는 각형 배터리 구조를 기존 젤리롤 방식에서 스택으로 바꿈으로써 공간 활용률을 높였습니다. 또 기존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20% 높고 원가는 20% 낮은 점이 특징이에요. 대박이죠? 역시 기술은 삼성인가요? 당장의 점유율 싸움보다는 차근차근 기술력을 확보해 가는 행보가 임팩트가 있네요. 그럼 일봉 차트 봅시다. 조정이 이어지고 있네요. 하지만 바닥은 찍은 것으로 보이죠. 어차피 더 이상 나올 악재도 없을 것 같네요. 최근에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도 출현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반등을 기다리는 지루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63만 원 정도를 바닥으로 생각하고 조정 시마다 적립을 해두자는 의견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짧게 보겠다면 매물대 저항이 존재하는 70만 원 중반 정도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길게 보겠다면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솔루션 일봉 차트를 봅시다. 얘는 탈출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네요. 하지만 최근 이어진 상승 피로가 있기 때문에 급등 뒤 조정은 자연스럽죠.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어 보입니다. 저항은 여러 번 두들기면 깨지게 되어 있으니 아쉬울 필요도 없어 보이네요. 보조 지표를 봐도 최근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느껴지네요. 좀 쉬는 것도 차트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니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주봉을 봅시다. 걸쳐있긴 하지만 여전히 20주선 위에 있으니 괜찮습니다. 혹시나 재차 21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5주선이 위치한 46,000원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켜볼 문제로 보입니다. 보는 김에 월봉까지 봅시다. 5월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고 주가도 5월선 위에 있으니 괜찮네요. 계속 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를 살펴봅시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도 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지난달 30일 두나무는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사와 미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두나무의 지분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래서 카카오의 주가가 최근 고점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미국의 1위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가 100조 원에 이른다는 전망입니다. 엄청나네요. 코인베이스가 100조 원 가치로 상장에 성공한다면 두나무의 기업 가치도 재평가될 텐데 코인베이스의 10분의 1 수준인 10조 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분 가치가 8천억에서 최대 1조까지 상승할 수 있겠네요. 카카오의 현재 시가총액이 44조에서 45조 정도 되죠. 8천억이면 2% 정도 해당되는데요.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으니 두나무의 뉴욕 증시 상장 이후에서 혹시 큰 시세가 나오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축소하며 수익을 실현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 투자자라면 신경 쓸 건 없지만 단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카카오 같은 기업은 저도 전략 매도를 하며 청산할 기업은 아니라는 생각이나 혹시 단기 과열로 이어지면 비중을 축소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에요. 비트코인 재료가 버블을 만들기에도 좋잖아요. 카카오는 카카오 자체만으로도 좋은 기업인데 비트코인과 엮이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주주이지만 개인적으로 반갑진 않아요. 변동성이 커지면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럼 가볍게 일봉 차트 봅시다. 다음 주까지 50만 원을 지켜주면 안착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보유자는 적절한 비중으로 보유하자는 의견을 전하면 되겠네요. 신규 매수는 애매하죠? 최소 5일선 아래에서나 21선을 기다려보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은 현대차를 살펴볼까요? 구글 얘기는 안 할게요.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3월 미국 판매 실적 얘기를 할까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네요. 1분기 전체 판매량은 GM, 포드 등 미국 내 다른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향후 월 15만 대 판매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해졌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17.3% 증가한 78,409대를 판매했습니다. 특히 팰리세이드와 코나, GV80은 출시 이후 월 판매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GV80은 지난 2월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주행 중 차량 전복 사고를 당했음에도 내부는 거의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던 모델이죠. 제네시스 브랜드 판매는 3월 8,222대로 108%나 늘었군요. 좋죠? 제네시스 브랜드가 미국에서 성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팰리세이드도 9,000대를 넘겼는데요.
이렇게 고가의 모델들이 선전을 하게 되면 현대차의 마진이 증대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좋죠? 문제는 여전히 반도체 수급이네요. 최근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자 반도체 내재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으니 회사 차원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봉 차트를 살펴봅시다. 6.62%의 급등이 나왔네요. 미국 판매 실적 호조 뉴스와 함께 구글과의 협력 소식이 전해진 탓인데요. 구글과의 협력을 회사에서 부인하자 장중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견조한 흐름으로 장을 마감한 것을 보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다소 과도한 조정으로 이때 만들어진 갭을 메우기도 했으니 차트는 조정을 통해 확실히 안전해졌음을 알 수 있네요. 하지만 여전히 61선 아래에 있고 금요일 정확하게 61선에서 저항을 받았다는 것은 여전히 반도체 수급 문제가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그럼 주봉도 봅시다. 좋네요. 20주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었는데요. 역시나 21선을 발판 삼아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네요. 월봉까지 봅시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해도 반도체 수급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이니 5월선을 지켜주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좋습니다. 보유자는 반도체 문제가 있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차트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좋은 겁니다. 시간에 투자하면 승리할 거란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는 2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매수는 여전히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과도한 조정을 노리는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얘도 살 사람은 다 사셨을 거라 생각되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투자하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대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지나고 보니 정말 뻔하지 않나요? 당장 내일을 걱정하니 주식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주식만큼 뻔한 것도 없습니다. 김떡상이 뻔하다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번 영상은 깔끔하게 마무리해볼까요? 다시 봐도 뻔했네요.